안녕하세요. 해남자 최환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발언을 할 건데 제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라가 제가 좀 나라다워져야 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발 좀 부탁이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져야 되고, 이 나라가 나라다워져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제발 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광일이 같이 검덕구이라는 깡시골에서 살면서 제가 보통 굴리는 단위에 10만원, 100만원의 단위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100만원을 굴리는 것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살아남으면서 억 단위를 굴리는 거는 똑같은 돈의 원리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X축, Y축이라는 그래프에서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X축, Y축은 공평하다 이거예요. X축, Y축은 공평한데 단지 그 X축, Y축의 그래프가 그 축이 움직이는 단위가 강남 사람들은 강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억 단위의 그래프를 쓰고, 해남자 채광이 같이 해남 깡시골에서 태어난 검덕골에 사는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단위, 10만원 단위의 그래프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발 좀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강남 사람들이 억 단위를 쓰고 저 같은 해남 깡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10만원, 100만원을 쓴다 해서 없는 사람들은 10만원도 없고 5만원도 없는데 저 강남의 나쁜 악마들은 억 단위를 그냥 막 쓰구나. 이렇게 해서 제발 좀 나라를,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는 작고 사소한 한 시민으로서의 삶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축산업이라는 소 기르는 사업을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제가 축산업을 하면서 축사한동을 짓는데 업체를 불러서 지으면은 2억이 들어요. 내가 내 스스로 달력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내가 직접 지으면은 이 업체를 불러서 지을 2억이 1억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업체를 부를 돈이 없어서 2, 3억 들 거를 1억 5천, 1억에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나는 1억을 가지고 3,000마리, 4,000마리 소를 기르는 대농장, 100억, 200억 단위의 그런 대농장과 경쟁해서 그렇게 소를 길러서 우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가난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늘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기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돈을 잘 버는 반도체 사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조, 2조를 가지고 반도체 사업을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해도, 10조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 해도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소시민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국가 단위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발악을 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아무리 발악을 해서 10조, 20조짜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다 해도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 일본이라는 거대 자본, 중국이라는 거대 자본, 그리고 또 유럽이라는 거대 자본과 경쟁해서 싸워야 되는 거는, 나란 사람이 소를 기르면서 1억을 가지고 100억, 200억 단위의 대농장과 경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X축, Y축이라는 본인의 그래프에서 쓰는 단위가 100만원, 200만원, 1억 단위고 10억, 20억, 몇 조 단위의 그래프를 쓴다 해서 이게 다 똑같은 공평한 룰이라 이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발악을 해서 20조짜리 사업을 해도 결국에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 자본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언제 어느 때나 다이시예요, 다이. 쉽게 말해서 광인이라는 사람이 2, 3억도 없어가지고 1억 가지고 승부를 보듯이 1억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광일이라는 사람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0조, 20조를 반날 그렇게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10조, 20조가 너무 큰 돈이어도 기업을 이루고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1억을 가지고 3,000마리, 4,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100억, 200억 단위의 대농장과 경쟁하는 것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조, 20조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골리앗과 유럽이라는 골리앗과 중국이라는 골리앗과 일본이라는 골리앗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피차일반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을 하고 뭐 여자와 남자가 갈등을 하고 이런 갈등과 분쟁과 노동자와 기업가가 갈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근데 이 쓰는 단위가 단순히 다르다고 해서 와, 저 삼성에 있는 삼성에 있는 회장들은 몇 조를 그냥 물수수이 쓰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잖아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같은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SK 하이닉스든 SK 그룹이든 삼성 그룹이든 현대 그룹이든 LG 그룹이든 두산 그룹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100만 원 벌 거 200만 원 벌어야 되고요. 200만 원 벌 거 300만 원 벌어야 되고요. 2억 벌 거 3억 벌고 1조 벌 거 2조 벌고 2조 벌 거 10조 벌고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저 같은 일개 취업 준비생들이 저 같은 일개 노동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로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SK 그룹에서 굉장히 유능한 CEO가 열심히 경영을 해서 악조건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굉장히 유능한 CEO가 조직에서도 총망 많은 CEO가 그렇게 리더 역할을 잘해서 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악조건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SK 화학 정유공장에서 가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 두세 명이 불우의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은 SK 정유화학 공장에서 가스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두세 명이 질식사로 불우의 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애도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은 SK 정유화학 공장에서 가스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두세 명이 죽었다 해서 조직에서 총망받고 있는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CEO를 모가지 시켜버려요. 잘라버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계속 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봐도 유능하고 어려운 살얼음판 사이에서 기업을 잘 이끌고 있는 CEO였는데 그 불우의 사고 때문에 정부에서 모가지 시켜버리면은 기업은 진짜 유능한 CEO를 잘라버리고 무능한 CEO를 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이 100만 원 벌 거 200만 원 벌어야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는데 200만 원 벌 것도 150밖에 못 벌고 150만 원 벌 것도 50만 원밖에 못 버는 기업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CEO의 자질을 망각하는 진보 정치의 한계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라는 그룹을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진보 정권이 집권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랍시고 유능한 서울대생들, 유능한 유학파 CEO들 포스코를 잘 이끌고 있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랍시고 부산대 CEO를 대거 포스코 임원진 사장 자리에 앉혀버리잖아요. 그럼 포스코라는 그룹은 가뜩이나 살얼음판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일본과 경쟁하고 유럽과 경쟁하고 있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유능한 CEO가 모가지 되는 순간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해버리거든요. 뜬금없이 진보 정책이가 그래요. 지역 균형 발전을 하시고 부산대생들을 대거 포스코 중책에 앉혀버리면은 기업은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이니까 뭐 평등이랍시고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이란 걸 달리 생각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진보 정치가. 평등이랍시고 부자들을 악마하고 강남 사람들을 악마하고 그냥 강남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해남에서 살고 있는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것과 강남 사람들은 억 단위를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남이든 기업이든
해남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모든 시민, 모든 기업, 모든 자영업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정적 자원을 가지고 전부 다 기업은 기업대로 다이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고, 나 같은 해남에 사는 검덕골 사는 사람도 다이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강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억 단위의 돈으로 다이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억 단위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다이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거가 똑같다고요. 살아가는 판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형국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유능한 장교가 연대를 잘 이끌고 대대를 잘 이끌고 있어요. 진짜 유능한 장교가 언제 어느 때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준비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장교가 그렇게 군대를 잘 이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일병 하나가 군대 생활을 못 이기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유서를 쓰고 자살한 일병 때문에 군대에서 총망받던 유능한 장교를 모가지시켜버리는 게 지금 정책이거든요. 주객이 존대되는 정책 제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 죽음을 애도하지 마라. 그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가 아니라 주객이 존대되는 정책을 해버리면은 기업도 후퇴하고 군대도 후퇴하고 모든 게 다 후퇴해버린다고요. 인권이랍시고 정작 중요한 인권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불의의 사고였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도 나는 군사정권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비리와 부도덕으로 올라갔다 해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지금은 모든 조직의 CEO들, 모든 군대의 장교들은 다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선별돼서 유능한 사람들이 CEO에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유능한 사람이 장교에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유능한 사람이 연대장이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유능한 사람이 임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과거에 당했던 것만 생각하고 군사정권 때 당했던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서 주객이 존도되는 정치를 제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유능한 CEO가 기업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유능한 장교가 기업을 이끌어야 조금이라도 군대다운 군대가 되고, 조금이라도 기업다운 기업이 돼요. 기업다운 기업이라는 거는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게 하는 CEO가 자리에 있어야 되고,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어야 되고, 1억 벌고 2억 벌어야 되고, 1조 벌고 10조 버는 CEO가 자리에 있어야 기업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다못해 광희 같은 노동자도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취업 문턱에서 한 명이라도 뽑힐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근데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까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정작 그 피해를 나 같은 노동자들이 본다고, 나 같은 시민들이 본다고. 기업이 한 푼이라도 벌어야 광희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회사 구경이라도 하고. 내가 취업전사에 뛰어들어 보니까 최종 면접을 4번 갔는데 요즘은 서울대생도 보기가 어려워요. 최종 면접에서. 나도 최종 면접에 간 것도 감사한 일이고, 20년을 공부해도 최종 면접을 구경도 못하는 애들도 많고, 하다못해 기업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요즘은 최종 면접에서 서울대생도 안 보이거든요. 제일 핫바리 대학이 칭화대학이에요. 칭화대생들이 그나마 최종 면접에 가요. 제일 핫바리 대학 중에서 칭화대 나온 애들이 최종 면접에 나오거든요. 근데 적어도 나라가 나라다워진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유능한 CEO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기업이 벌어서, 하다못해 정상적인 나라라 그러면은 고성장 시대 때 전남대생, 경북대생도 면접 갈 수 있게 그런 시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나왔으면은 면접 구경은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업을 만들어 줘야죠. 기업이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서울대생가 서울대생 아니어도, 칭화대생 아니어도, 스탠퍼드 대학 아니어도 최소한 적어도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 나왔으면은 그 애들 정도는 면접 구경이라도 시켜줘야, 그 애들 정도는 회사 구경을 시켜줘야 이게 기업이 기업다워지는 거고 나라가 나아져지는 거지. 지금 현 시대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 시고, 뭐 하청업체 노동자가 몇 명 죽었다고 해가지고 조직에서 총망 맞는 CEO 모가지 잘라버리고, 무능한 CEO 앉혀버리고, 뭐 뜬금없이 뭐 포스코에다가 부산대생들 앉혀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기업이 벌 돈도 못 벌어버리고 기업이 갈 길을 못 가고 가뜩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들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가뜩이나 다윗인 사람들이 갈 길을 못 가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라가 갈 길을 못 가게 만들어버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퇴출시킬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도 인재를 채용하네 마네 하는 시대인데 벌 돈도 못 벌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라가 기업들이 벌 돈도 못 벌게 만들어버리고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 인권이라시고 주객이 전도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린다고요. 이러면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데면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가장 큰 망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모든 기업들은 회장, CEO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건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기업의 팔알은 CEO의 자질이고 리더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리더가 그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기업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냐 없냐가 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 진보 정치는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국에서 뜬금없이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국민소득 외치면서 10만원씩 50만원씩 주겠다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주객이 전도되면서 의사가 환자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선생이 학생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부모가 자식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사장이 노동자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결국에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고요. 진짜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싶다면은 기업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게 만들어줘야 되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나 같은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취업 문턱에서 회사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그렇게 회사 구경하는 노동자가 많아져야 사람들 수중에 돈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다못해 집에서 밥 먹을 거 밖에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는 거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늘어야 자영업자도 사는 거고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회사 구경을 더 많이 해야 그래야 나 같은 남자들이 장가 한번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장가 한번 가보려고 여자 한번 꼬셔볼까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나라 시스템은 1조를 벌 수 있는 회사도 5천억밖에 못 벌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10조를 벌 수 있는 회사인데도 1조밖에 못 벌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기업 벌 수 있는 돈도 못 벌게 만들어 버리니까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수 있는데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인권이라시고 주객을 전도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시험 문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최소한 기업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그래야 내가 말하는 옛날처럼 전남대 경북대생들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고소장 시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 나왔으면은 최소한 면접을 구경할 수 있게 최소한 회사 구경을 시킬 수 있게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지. 지금 대한민국 시대는 기업들이 벌돈도 못 벌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취업 시장에서 서울대도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악순환이 돼버리면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돈이 없고 사람들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외식할 사람도 없고 외식할 사람이 없다는 건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거는 갈수록 모든 것이 디플레이션이 악순환되면서 청년들은 돈이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그럼 국가는 쇠퇴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져야 된다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요. 제발 그 쓸데없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시고 유능한 CEO 모가지 잘라버리고 부산대생들 뜬금없이 포스코 중책에 앉혀버리고 이런 짓까지 하지 말라고요. 기업이란 건 단순히 그렇게 산술적으로 수학 공식들이 이렇게 X축, Y축, AX는 AY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능한 CEO라는 거는 선별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조직에서 총무 만든 CEO들 쓸데기 없이 그렇게 말도 해야 되는 용어 쓰면 인권 들먹이면서 노동자 들먹이면서 유능한 CEO도 모가지 자르지 말고 유능한 장교도 모가지 자르지 말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진짜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 만들지 말고 기업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모든 사람이 개인도 기업도 사업도 자영업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쓰는 단위가 억 단위고 조 단위고 100만 원 단위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악마고 저 사람은 악마고 이 사람은 가난한 자고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늘같이 높게 보이는 부자라 해도 그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은 쓰는 단위가 조 단위고 억 단위여서 그러지, 그 억 단위 조 단위조차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 단위를 놓고 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거대 자본과 싸우고 있다고. 미국이 콧바람 한번 불면은 휘청거리는 거대 자본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게 기업들이라고요. 기업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의사가 환자 눈치 보는 사회 만들지 말고, 선생이 학생 눈치 보는 사회 만들지 말고, 장교가 일병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사장이 노동자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야 기업이 기업다워지고, 군대가 군대다워지고, 학교가 학교다워지고, 병원이 병원다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그게 환자에게 혜택이 가고, 노동자에게 혜택이 가고, 군인들에게 혜택이 가고,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고요. 제발 주객이 전도되는 말도 안 되는 인권 평등 짓거리지 말고, 제발 좀 나라가 나라다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다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서 지금 살얼음판을 싸우고 있다고요. 기업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꼭 만들어주라. 기업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 적어도 나 같은 고졸은 아니더라도 하향대 정도 나왔으면은 최소한 면접 구경은 해야지. 어떻게 하향대생들조차도 면접 구경을 못하는 기업을 만들어 놔놓고, 그래놓고 청년들이 돈이 없다고 국민소득이라고 50만 원 준다고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난 좀 나라가 나라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빨리 시그레이라.